네, 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 전쟁 9.5 버전으로 제목은 왜 푸틴은 트럼프와 사랑에 빠졌나? 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지금 흘러가는 판세 읽어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언제부턴가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가지고 러시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수면에 올라오고 있어요.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그 이유, 그리고 왜 지금 러시아와 미국 간의 스캔들이, 트럼프 스캔들이 발생하게 됐고, 지금 이 방향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갈까 좀 예측해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림 되게 자극적이죠. 생각만 해도 저는 좀 약간 구역질 날 것 같은데, 트럼프와 푸틴이 딥키스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는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이제 커버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애매모호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영상을 준비한 취지는 뭐냐면은 투자의 방향도 제가 간간히 힌트는 드리긴 하지만 그 힌트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터키라든지 지금 관련돼서 이제 미국 트럼프가 가는 방향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유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ETF라든지 아니면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페트로차이나나 시노펙 같은 이런 종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미중 무역 분쟁 영상 속에 페트로차이나를 투자하세요, 유가에 투자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보시면서 뉴스 이 행간에 우리는 돈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방향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또 하나 또 있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또 보잉사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은 보잉사 쪽에서 약속되어 있는 비행기 구매권,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평가 절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개별 종목도 소개해드린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죠. 그런데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 영상 자체는 그냥 시장 흘러가는 최근의 뉴스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 시장의 방향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바뀌고 그때그때, 지금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캐릭터가 그래요. 방향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 보고 또 확인하고 체크하고 다시 방향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 방점 하나 딱 찍어놓고 목표점 찍어놓고 저기로 내가 가야지, 투자 저 방향으로 가야지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 되게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한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단타나 스윙을 해야지 장기 투자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외인들이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몸으로 이제 체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언론도 그렇고 해외 언론도 그렇고 가장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트럼프 탄핵이에요. 그 트럼프 탄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뉴스들은 어떤 뉴스 중심으로 나오냐면은 트럼프의 주변 인물들이 현재 유죄 판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불리하다, 이런 중심으로 나오죠. 보면은 처음에 코언, 두 번째는 매너포트,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거든요. 외국의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언론은 더 심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용은 뭐냐면은 왜 트럼프가 러시아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러시아는 왜 트럼프에게 강력한 지지를 했는가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러시아는 트럼프를 선택했나?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그림인데, 보시면은
고르바초프까지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관계는 하루 이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인물도가. 보시면은 그냥 이거는 CNN에서 이 관련돼서 관련 인물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이 관계도가 흐름이 되는지를 쭉 이제 특집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마이크 플린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정부 1기 때 최초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던 사람이에요. 마이크 플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러시아와 관련이 있고 러시아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갔는지, 그리고 그 정점에는 푸틴이 있다, 이런 식의 흐름이거든요. 이거 저희가 뭐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밤새입니다. 보시면은 매너포트, 지금 현재 이제 유죄 선언됐고 선거 캠페인 위원장이었던 매너포트, 그리고 제프 세션, 그리고 마이클 코원, 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저희 국내 언론에서도 자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부터 해가지고 마이클 코원, 매너포트,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 주미 대사관, 러시아 주미 대사관, 그리고 그 러시아 은행, KGB.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푸틴이 KGB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제 관련이 있었다라는 이 흐름도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러시아와 트럼프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는 아니고 매우 긴밀한 관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1987년도 그러니까 4월 3일자에 보시면은 오래전부터 트럼프와 러시아의 마피아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트럼프는 소비에트 유니언부터,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구소련 때부터 이제 러시아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실제 이때부터 비즈니스를 했던 거죠. 그리고 2017년도 당선된 이후에 나왔던 기사들인데, 보시면 트럼프가 카지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 세탁 창구로 이용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의 장남이 얘기하기로는 자신들의 가족들 재산이 러시아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이게. 러시아 보면은 트럼프는, 미국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부 반응만큼이나 강력하게 미국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거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매우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이게 플로리다에 있는 이제 트럼프 빌딩인데요, 건물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건물 때문에 여기 이제 써니 아이슬이라는 지역 자체가 리들 모스코, 작은 모스코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지명이, 이제 애칭이 붙어버렸어요. 별칭이 붙어버렸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트럼프는 이제 어떤 그 인터뷰에서 14년 전에 자기가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대요. 수십억 불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빚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러시아 이런 건물들, 빌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위기를, 러시아와의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을 했대요, 본인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트럼프는 러시아 폭력단, 그러니까 마피아죠, 마피아 과도 정치인들과 이제 부동산, 마약, 도박 등을 통해 가지고 돈 세탁을 했던 창구로 이용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그 자산이 국유 자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사유 재산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돈 세탁이 필요했어요. 그 돈 세탁을 하는 과정에 이제 수많은
단순히 이제 이 트럼프랑과 비즈니스 통해 가지고 돈 세탁을 한 건 아니겠지만 다른 쪽에서도 있었겠지만 트럼프가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창구였다는 거예요. 과도 정치인들의.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기회를 잡고 비즈니스가 번창을 하게 됐던 거고, 러시아의 과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빼돌렸던 그런 비자금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내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러시아와 트럼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유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최근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부터 총력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유가예요. 여기서 제가 블랭크를 했었는데 이걸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네요.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서부 텍사스 유가 선물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유가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때 유가 ETF 잡으셨던 분들 지금 수익률이 꽤 낮겠죠. 보시면 이런 기사 나오죠. 이제 시리아도 손잡은 이란과 러시아, 원유 시장도 미묘한 틈새, 그리고 고유가 덕분에 경제력 급속 회복. 러시아 이야기인데, 러시아 이야기. 러시아는 이제 에너지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45년 만에, 이거는 9월 13일자 기사잖아요. 아주 최근 기사입니다. 45년 만에 세계 1위의 이제 산유국 자리를 탈환했대요. 미국이. 이런 부분 이제 크게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죠. 원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 그냥 편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러시아는 또 하나 자신감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미 국채를 다 매도했습니다. 지금 매도하고 전부 다 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이제 VTB 뱅크는 자국 통화를 위해 루블 이제 달러를 덤핑하는 거죠. 이게 모터가 생겼네요. 루블이 아니고 US 달러입니다. 달러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루블을 쓰겠다는 건데, 보시면은 은행이 미국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달러 사용을 중단한다.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이렇게 러시아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시리아 부분인데요. 시리아는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이 시리아 보시면은 이제 그루지아부터 해가지고 터키, 시리아 이렇게 가죠. 여기가 이제 러시아고, 시리아 문제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보시면은 최근에 있었던 헬싱키에서 정상회담 내용인데,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건 가디언지에서 나왔던 소개했던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가 지금 푸틴에게 윙크하는 장면이죠. 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성명서를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크림반도 문제, 시리아 문제, 그리고 이제 시리아 관계, 그리고 핵무기, 에너지, 이런 부분 보면은 어느 하나 다 이제 러시아 중심으로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회담은 있었지만 정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푸틴은 이 이후로 이제는 거침없습니다. 보시면은 이 헬싱키 회담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서 꾹 눌러있다가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당시 선거 캠페인 양립되어 있었잖아요. 2016년도 힐러리냐 트럼프냐, 글로벌리즘의 힐러리, 내셔널리즘의 트럼프. 미국의 국가주의가 러시아가 세상으로 나오기 유리한 거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개방경제를 표방했을 때는 러시아가 고립될 수 있는 시기가 더 길어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으로 국가주의로 똘똘 뭉치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글로벌리즘에 맞는 힐러리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또 여기다가 뭐 줄을 댔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행보가 최근에 다시 바뀌죠. 보시면은 러시아가 이제 무기 관련돼서 시연도 하고요. 지금 프랑스는 러시아로부터 무기 수입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요. 인도와도 지금 현재 무기 관련돼서 항공모함 수출 계약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성공적인 지금 행보입니다. 뭐냐면은 푸틴은 러시아 경제가 번창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제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국방에 집중을 하는 게 본인의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푸틴은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에 올인해서 이제 개발했던 것만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을 국방 신무기 개발에 이제 쏟아부으면서 지금을 기다렸던 거죠. 이제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전 세계가 자국 중심으로 이제 내셔널리즘으로 가다 보니까 국방에 대한 필요성,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무기도 가격도 미국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미국도 이런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내셔널리즘 된다고 해가지고 불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무기 수출액이 늘어났죠. 지금 2019년도 때는 더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다 이해관계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유가 올라가는 거는 러시아도 좋고요.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거는 러시아도 좋고 미국도 좋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 기술이 뛰어나고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미국한테도 유리하고 러시아한테도 유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했던 영상 정리해보면은 이겁니다. 트럼프와 러시아의 커넥션은 생각보다 매우 긴밀하다. 단순하게 그냥 해킹을 통해 가지고 뭐 힐러리 이메일 캔에서 정보 유출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학수고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 대한민국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민주당이나 이런 원래 오랜 보수 정당들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원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랑 러시아잖아요.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를 해소되는 걸 원하는 거는 트럼프도 원하고요. 러시아도 원해요.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자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뉴스 나온 게 보면은
1대1로 계획에서 한반도를 중국이 추가를 시켰어요. 보시면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단둥에서 이렇게. 지금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도 관계가 매우 좋죠. 뭐 조만간에 뭐 시진핑이랑 푸틴이랑 또 키스하는 장면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러시아가 헤쳐나가는데 걸림돌이 생기면은 또 트럼프가 만약에 그 정치적으로 레임덕이 늦게 오고 집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하는 사업들이나 러시아가 가는 방향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화가 되면은 원자재 가격들도 따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아, 지금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물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건상으로는 매우 그런 쪽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보면은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고, 누가 관련된 부분에서 누가 구속이 되네, 유죄 판결이 됐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시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추가적으로 또 영상 준비해서 이 미중 무역 분쟁 뉴스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며칠 상간에.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예상해 볼 만한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